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브리핑 없이 프로들의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은 엇갈려 있습니다. 지수 여전히 상승불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요. 2474선 2시 구간에 꺾였다가 다시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오후장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 자동차 쪽 그리고 여전히 금융과 화학 같은 오랫동안 밀렸던 섹터들이 오늘 반등을 좀 주도하는 모습 오후장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시 구간에 저점 확인됐습니다. 833선의 저점 확인 이후에 현재 840선 회복 시도 이어지는데 오전에 강했던 2차 전지의 상승은 오늘 요원해 보이죠. 여전히 2에서 3%가량 빠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움직임 영향받으면서 코스닥 마이너스 움직임입니다. 자, 두 프로는 오늘 장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모셔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건희 대표님, 네. 일단 시장이 저점을 찍은 건 확실합니까? 지수는 5일선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요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일단 뭐 아주 확실한 건 세상에 없는데 지금 좀 반등 구간에서 좀 강한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십자 모양이라든지 음봉이 나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신하기엔 조금 이르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요. 매도로 전환됐다가 다시금 매수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IT를 아주 적극적으로 담았었잖아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 살짝 발을 빼는 움직임과 함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현물의 움직임과 더해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11월, 12월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 청산 다 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때가 반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5천억 원 가깝게 코스피 200 선물을 사는 외국인들의 움직임, 의미 부여가 가능해요? 최근에 이제 매도 포지션 잡았던 거에 대한 환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이익 실현이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환매수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그 코스피에서 매수가 좀 잡히는 걸로 보여서 일단은 적극적인 시장의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닥 이 정도면은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신호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긍정적인 거죠.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중국 정부가 이제 홍콩 증시 안정화 대책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 중간 또 일시적으로 확 올랐었죠. 오르다가 또 이제 지금 또 다시 또 정치 구간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뭐 370조 이상을 긴급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시장이 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월 들어서 1월 2일 이후에 이제 급락했던 1월 3일부터 급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여러 요인들 그런 여파들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나왔던 악재들이 아직까지 해소된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좀 악재가 계속 한재에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둔감해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기사가 좀 조금 나오는 경향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적응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왔던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직 발표된 건 아닌데 이 시장 구제 지원책을 곧 발표할 것 같다. 여전히 홍콩 항생 지수는 2%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종효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반등은 굉장히 반등을 잡아갈 듯 말 듯 하면서도 또 강력한 힘은 없는 상황인 건데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은 긍정적이다. 아니면 반등을 도모할 만한 모멘텀은 아직 약하다.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 해석이 궁금하고요. 특히 저는 장중에 움직임 중에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는 보험주라든지 또 많은 경기 주로도 볼 수 있는 금융주들의 강세 움직임도 오늘 두드러졌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사면서 자동차, 화학,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민감주, 방어주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저점 시그널로 확신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금융주와 그다음에 화학주, 자동차주를 무엇으로 엮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낙폭과대, 저퍼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주를 제외하고 금융지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태양건설의 큰 산은 하나 넘었고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지만 어쨌든 큰 산을 하나 넘었고 오늘도 금감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죠. 특히 그 PF와 관련돼서 빠르게 정리하거나 무언가 그 결말을 짓지 않으면
바로 압박을 들어가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굉장히 거칠게 언론을 통해서 내뱉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PF와 관련된 부분은 간헐적으로는 터질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큰 산은 하나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적어도 만기가 또 돌아오는 봄, 선거 즈음 정도까지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은행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처참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연말로 가면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뭐 배당도 못하고 실적도 예상보다 뭐 줄어들 가능성, 상생금융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을 보면 실적 대비해서 너무 그동안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런 종목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키는 오늘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금융투자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일부 예. 연기금 매수 두 가지 경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연기금은 아마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지겹도록 줄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그 패시브에서 대형주를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지수 대형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이 분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거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낮은 중소형주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최상단의 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주도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최상단에 있는 종목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분리 과정과 중국의 이슈, 그다음에 저포주, 저 PBR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주도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을 본다면 지금 주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에 대한 시장 판단은 지수도 중요하지만 다시 반도체가 정말로 맥없이 강하게 꺾이는가, 아니면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시장의 불신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투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실적 발표가 자동차나 지금 뭐 하이닉스나 25일 날 모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25일을 분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살아있다라는 방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이닉스와 함께 IT 투톱이 제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그들이 쉬어갈 때 오늘처럼 낙폭과대, 저퍼주, 저 PBR주 다 같이 좀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지수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은 현재 중요하지 않다 하셨지만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 중국의 장중 보도가 된 이 주식시장 구제 패키지 곧 발표될 거라고 하던데요. 김 이사님,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해 항생종합지수가 한 3% 가깝게 상승을 하는데 최근 한 12거래일 동안 지수가 훅 빠졌을 때 중국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해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항생지수가 힘을 내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일단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 증시가 어쨌든 1월부터 뭐 기분 나쁜 맥락이긴 하지만 항생지수와 엮여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관련된 ETF 몇 가지가 있고 뭐 그와 관련된 상품에 뭐 타격이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네. 그것을 팔고 있는 금융사들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맥락과 묶어서 해석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지수 자체가 항생지수와 엮여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항생지수의 급격한 반등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갈 거냐,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이 갈 거냐, 어떤 선후관계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후관계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드렸던 금융주, 뭐 중국 관련 소비재, 뭐 중국 관련 화학 종목들,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연결됐던 종목군들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센티먼트의 개선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그런 것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어차피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상관없이 다른 섹터들의 회복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도주가 쉬는 과정과 제자리를 지켜주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늘 반도체의 고점에서의 변동성을 고점 시그널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희 대표께 그 부분 여쭤볼게요. 반도체에서 옮겨가서 고점에서 빠르게 2차 전지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오전장에 좀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현재 2차 전지는 빠져서 잠시 후에 그 부분도 다뤄보긴 할 건데요.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 특히나 날아가는 제주 반도체 오늘 장중 고점을 뚫어내서 결국은 어제 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쓰기는 했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현재 보합권입니다. 이거 고점 시그널인가요? 뭐 일단 고점이라고 봐야 되죠. 일단은 근데 제주 반도체 자체만 보면 그렇고요. 네. 일단은 쉬어가는 국면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주 반도체 여전히 그래도 이제 시총 이제 뭐 1조 좀 넘어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앞으로 사업 내용이 좋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좀 갈릴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일단 좀 과열 구간까지는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미리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이제 그 바턴을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주를 또 이어받아서 오늘은 또 온센서 AI, 온센서. 예,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이미지스는 이미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또 튀어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HBM에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CXL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온센서 AI까지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고요. 여전히 이제 그만큼 이 안에 대한 스터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반도체 전반에 대한 섹터가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굴해낸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사업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계속 퍼지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옥석은 가려질 거고요. 지금 단순히 기대감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숙제 검사 해봤는데 아 이거 영 아니다 그러면 빠지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오늘 이제 오전중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아 기술적 반등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장이 약간 꺾이니까 바로 밀어버리죠. 예,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뭐 반도체와 우리나라 분들이 좀 대결 양상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대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는 안 좋아지니까 그럼 적자 나온다고 하고 실적이 자꾸 부러지고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는 투자자가 빨리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돈 버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요즘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울 때 봐라. 이제 앞으로 지금 춥죠. 날씨가 아직. 네, 좀 더워질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업황을 좀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 BM이 적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모조리 실적이 다 가이던스 대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호가 이미 벌써 왔다라는 거죠. 네. 네,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은 가이던스 대비 안 나왔고 기대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과열 양상, 수급 양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중이고요. 에코프로도 보면 지금 뭐 60만 원은 좀 지켜주지 않겠냐 뭐 내심 기대하셨겠지만 지금 가차없이 그냥 50만 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투심이 변심을 하면 굉장히 하락할 때는 뭐 날개 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 부장님, 제주 반도체 단기 고점 시그널은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봐야 된다. 하지만 김종효 의사께서 이야기한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는 한 반도체 순환매 계속된다. 동감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두 회사가 커져가면 결국엔 거기 딸려있는 식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누가 진짜 수혜를 볼지 여부가 뭐 이제 앞으로의 진검 승부겠죠. 예. 수혜주가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김 이사께 2차 전지 받아서 가겠습니다.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에코프로의 50만 원 지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24만 원이 또 한번 깨지면서 23만 8천 원 현재가 장중 저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꽤 강해서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좀 약하고요. 다만 다른 쪽 보시자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셀사는 비교적 바닥을 지키려는 노력이 나옵니다. 양극재 안에 LNF도 마찬가지고요. 전해액 관련해서는 엔캠도 11%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미국 IRA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왔던 펀더멘털 관련 이슈 다 반영하고 조금씩 저점을 다져간다로 봐야 돼요, 이사님? 그냥 심플하게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사항들을 모두 살펴보려면 뭐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심플하게 봤을 때 지금 아예 비중이 없어서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아직 저점 안 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낚싯밥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하나도 없고 2차전지 사고 싶었는데 너무 뭔가 비싸 보여서 못 사셨던 분들은 핵심 종목 셀기업과 소재기업 중에 이 사이드에 있는 종목 말고 핵심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은 아무도 모르고 전 여기서 레벨 다운 더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저점을 모르니까 아마 무릎 정도에 왔다 혹은 무릎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레벨에 왔다고 생각하면 분할 매수는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나온 이슈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요? 온센서 뭐 AI? MCU가 온센서 AI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기사에 뭔가 세력이 움직이는 것인지 뭐가 움직이는 건지 모르지만 AP와 MCU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AP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컴퓨터처럼 그 안에다가 뭐 GPU랑 여러 가지 칩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은 하나의 통합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MCU는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아주 간단한 레벨의 칩이거든요. 네. 이거 만드는 게 AI를 수행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만들어내는 시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할 바가 없으나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걸 기사라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연동해서 종목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내가 좋다고 하고 뭐 기사에서 나와서 샀는데 나중에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의 레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만들 수 있는 레벨은 지금 MCU 정도의 레벨입니다. 그 위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었다면 벌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샀겠죠, 지분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단기적인 주가 랠리는 얼마든지 더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기술적인 한계가 정말 뛰어넘은 기업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예전에 DB하이텍은 지금 뭐 하이닉스 정도까지 올라왔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이 신상 이미지로 가는 어부 반도체, 이미지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로 챙겨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건 알 수 없죠. 주가의 고점은 더 열렸을 수 예전에 뭐 테마주들 중에서 4대강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주가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뭔가 펀더멘탈의 변화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판단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라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자세히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AI라는 키워드가 파생시킨 다양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반도체에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오늘 주인공 섹터 중에 소프트웨어, 의료 AI가 모처럼 만에 반등을 줬고요.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가는 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의료 AI, M&A 기대감으로 오늘 반등하나라는 이야기들이 기사를 통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이었던 루닛은 정말 많이 빠져있는 흐름인데요. 다보스 포럼에 준회원 자격으로 참석한다라는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과 M&A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인 건지 단기 저점도 이제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의료 AI에 대해서 작년에 워낙 핫했죠. 그죠. 핫했고 지금 일단은 한번 관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가 지금 네. 좀 많이 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먹잇감이 생겼다. 빌미가 올라갈 빌미를 찾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사실은 의료 AI 관련돼서는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보면 지금 점차적으로 이쪽을 이제 비급여를 강화시키면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죠. 현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국내에서 여전히 그러면 대형 병원들이 적용하기 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민영의료보험이 발전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으로의 지금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 네. 지금 항상 문제는
주가가 적정하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죠. 주가는 좀 항상 적정한 거를 따지기가 어려운 게 성장성에 베팅을 해서 이미 주가는 먼저 올라가 있고 지금 예.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얼만큼 했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성적표를 통해서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일단은 반토막이 났어요, 고점 대비.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고점은 항상 이제 버블이 약간 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그러면 네. 루닛이 올라온 시작점이 10,000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7배 이상 7배.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항상 높은 쪽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낮았던 때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여전히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겠죠. 그러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건이라도 성사가 돼야 나머지 또 회사들이 또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에 마침 루닛이 모멘텀을 받고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 오늘 또 관련된 이제 JLK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상승이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일단은 자리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도해서는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뷰노나 딥노이드, JLK 같이 가는 다른 3사도 궁금한 게 김종효 이사님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지금 29일부터 중동에서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 아랍헬스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중동 참 불안한 이 시국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기업들 안에서의 뭔가 성과, 빅딜이 나올까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긴 합니다. 우리 뷰노랑 딥노이드가 여기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건희 대표께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제 성과를 확인할 차례.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섣부르다고 같은 의견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해봐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오늘 반등 탄력 자체가 그렇게 밀어올리는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 이미 이 종목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정말 강했으면 오늘 최소한 올라가는 고점의 어떤 크기라든지 거래 그 증가 추이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 정도 레벨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12월 말 1월 초반에도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만 중요 이벤트가 지나갈 때마다 보통은 다 차익 실현의 기회였다. 네. 설사 이 안에서 정말 우리를 모두를 놀라게 할 1조짜리 대형 수주나 M&A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4월 달에 그다음에 9월에 있을 유럽의 여러 가지 그런 학회들은 우리가 과거부터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중동의 학회까지 끌어들일 만큼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제가 보기엔 조금 안타까움이 좀 많이 인위적이에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집중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네. 종목군들의 강세가 예전만큼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미 하락하면서 고점에 매물을 꽤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리려면 이제 거래는 두세 배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네. 트레이딩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아직이다라는 공감대를 주셨거든요. 시세가 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의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GPT 스토어 나오고 나서 하드웨어랑 키 맞추기 했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폴라리스 오피스, 포바이포 그리고 밀리의 서재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 강세가 나왔는데 지금 하락 반전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반등도 일단락되는 거예요, 이 대표님? 일단 단기 1차 상승 기대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은 네.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네.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면 사실 주가가 지금 여기 GPT 스토어에 등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네. 무렵부터 해서 1월 5일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 2배 이상 올랐죠. 네. 고점을 보면. 그럼 2배 올랐는데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생길 거고요. 좀 쉬어가는 국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지금 올랐던 한글과 컴퓨터, 포바이포, 그다음에 이제 마음 AI부터 시작해서 많죠.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GPT 스토어에 등록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크라우드웍스 이런 종목들 다 보면 오늘 다 7, 8%, 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네요. 단기 네. 급등한 이후에 이제 오늘은 다른 이슈가 이제 생기니까 이쪽이 좀 죽어버리는 거죠. 이동하는, 네. 근데 이제 GPT 스토어 관련 주들을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되냐? 근데 당분간 여기에 등록만 했다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수익 배분 구조도 아직 정확하지 않고 네. 정확히 안 나왔죠. 지금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 구독자들 이제 4.0 구독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개별 앱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네. 광고를 붙이거나 여러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돈이 되는지 여부는 한 뭐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또 여기에 등록을 할까? 기존에 본인들이 잘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등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만의 모멘텀으로 달려가던 1차 시세는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 오늘 고점에서 크게 밀리는 이런 종목들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고점이 더 열리더라도 이제부터는 성과가 나오냐에 포커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